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자기 자신이 해낸 것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즐기는 것보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도 자신이 즐기면서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그 일을 하면 즐거운 것부터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판매 품목에 의한 분류에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은 호텔에서 가장 최고급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서비스든 뭐 인테리어든 뭐든지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은 가장 화려하고 품위 있는 요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은 정장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장을 입고 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는 와인과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정통 요리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는 소믈리어가 항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 음식에 맞는 와인을 추천받아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요리사가 제공하는 계리동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계리동 서비스는 품위가 있는 고급 서비스에 속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리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낭비되는 음식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고객이 계리동을 가지고 고객 옆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음식을 뭐 적게 먹는다든지 뭐 별로 먹지 않을 경우에도 이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고객이 더 먹고 싶은 경우가 있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파티에 적합하고요. 음식의 양이나 주문된 요리를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요원들의 숙련과 기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 음식을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쇼맨십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숙련과 기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랭 시스템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스파게티와 마카로니로 정착을 해서 이탈리아 요리를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의 풍부한 해산물과 올리브를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늘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입맛에도 굉장히 적합한 요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리는 스파게티나 라자냐, 그 다음에 라비올리, 피자 이러한 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식 레스토랑은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미국식 레스토랑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그 주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런 미국식 요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조식 메뉴,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나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그리고 조식 뷔페도 이제 그 커피숍에서 제공을 하고 점심에는 그 간단한 코스 요리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 저녁에도 이제 코스 요리가 제공이 되는데 점심 코스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그 확장된 이러한 코스 요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식 레스토랑은 중국 그 요리를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레스토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식 레스토랑은 스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시, 철판 요리, 노바다야끼, 뭐 우동 이러한 일본식 요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레스토랑도 그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레스토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 레스토랑도 예전에는 한국식 레스토랑이 호텔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많이 사라졌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국 여행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그 한국식 레스토랑을 많이 그 호텔에서 많이 즐기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5성급 호텔에서 한국식 레스토랑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사 구성에 의한 분류에서 정식 레스토랑인데 정식 레스토랑은 그 풀코스를 제공을 하는 레스토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코스 레스토랑을 이제 정식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토트 레스토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 요리는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9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점심 커피숍, 미국식 레스토랑인 커피숍에서 이제 점심 요리는 주로 숲하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 샐러드, 그 다음에 디저트 커피 뭐 이렇게 해서 한 5코스에서 6코스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숲과 메인 디시, 그 다음에 뭐 가금류도 가끔씩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해서 에피타이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한 그 정식보다는 약간 정식, 오리지널 정식에서 여기는 9코스로 돼 있는데 11코스, 11개 코스 요리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 9가지, 8가지에서 한 9가지 전 코스 요리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식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9가지 코스, 저녁에는 9가지, 그 다음에 점심에는 5가지에서 6가지 코스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요리로서 식욕을 돋구기 위한 요리죠. 그래서 스모크 살몬, 그 다음에 스네일, 그 다음에 슈림프 칵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가 제공이 됩니다. 이 요리 재료들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좀 제철 음식을 해서 재료를 해서 전체 요리로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숲은 크림숲, 야채숲, 그 다음에 콘소메 맑은 숲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되고요. 물론 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선 요리는 광어, 송어, 살몬, 연어 이렇게 종류가 있고, 샤벳은 생선의 비린맛을 없애고 다음에 요리를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 스푼 내지 2스푼만 먹으면 되고, 이제 뭐 여기 보면 샤벳도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물론 양은 적게 제공이 되지만 많이 먹지 마시고 한 스푼이나 2스푼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 먹으면서 조금 먹고, 거기에서 입 안에 넣어서 바로 삼키지 마시고 입 안에 넣어서 그 전체적인 입안의 전체적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한 용도로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요리인 육류 요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송아지 요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류는 치킨이나 터키, 오리 뭐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는 그린 샐러드, 토스트 샐러드, 셰프 샐러드, 그 다음에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이나 케이크, 그 다음에 커피나 홍차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정식 메뉴 코스는 5가지 코스, 7가지 코스, 그 다음에 9가지 코스, 11가지 코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식사 그 모임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또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가지수가 종류가 많으면 좀 더 많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 예약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가격에 맞춰서 메뉴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보시면 11개 코스는 이게 전부 다 나가게 되는데, 식전 음료, 이제 전체 요리 먹기 전에 음료를
먹게 되는데, 이런 주로 이제 뭐 칵테일, 간단한 칵테일은 술이 취하지 않는 이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전 음료인데, 그 주로 이제 그 연회를 할 때 연회장에서 우리 연회장에 있는 로비에 모여서 어떤 뭐 모임 성격에 따라서 어 다르긴 한데, 연회장에 이렇게 연회 장소가 있으면 여기 연회장 로비에서 모여서 이제 칵테일 간단하게 이제 식전 음료를 먹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로비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식전 음료를 먹으면서 간단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회 장소에 입장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숲,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가지고 이제 생선하고 같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샤벳, 레드 와인하고 그 육류 요리, 이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 후식, 그 다음에 음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 레스토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품 요리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품 요리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그 메뉴를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정식 요리에 나오는 똑같은 스테이크라고 하더라도 정식 요리에 나오는 그 스테이크의 이제 그 양이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일품 요리의 그 스테이크는 뭐 200g이라고 했을 때 코스 요리에 나오는 스테이크는 뭐 130에서 150 뭐 이렇게 해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일단 좀 그 코스 요리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품 요리는 가격이 코스 요리보다 좀 비싸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식 레스토랑에서는 원가가 절약이 됩니다. 원가가 절약이 된다라는 것은 재료를 이제 그 정식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그 수요가 정해져 있죠. 대강 보면 뭐 몇 인분 이렇게 그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 정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코스별로 요리가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코스가 이제 고객들마다 다 거의 똑같이 나가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 요리 준비하기가, 재료 준비라든지 재료 준비나 그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방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료도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도 좀 싸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가가 절약이 되고 조리 과정이 일정해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품 요리를 주문을 하게 되면 고객마다 다 다른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조리 과정도 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정식 요리,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 조리 과정이 일정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재료도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원가가 절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메뉴 선택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코스 요리는 그 숲부터 시작을 해서
샐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메인 요리라든지 뭐 디저트, 커피 뭐 이렇게 해서 다 코스 요리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뉴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 코스, B 코스가 있다라면 A 코스, B 코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거기에 다 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크일 경우에는 뭐 그 레어인지 미디엄인지 웰던인지 이것만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호텔리어들이 메뉴를 주문을 받을 때도 A 코스인지 B 코스인지 이것만 선택을 하고, 그 스테이크일 경우에는 레어, 미디엄, 웰던 이것만 주문을 받으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구성상 코스에 중복되는 재료나 소스나 조리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그 코스 요리에는 이렇게 5가지, 6가지 이런 코스가 있으면 똑같은 재료가 나왔던 이런 재료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숲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가 돼지고기가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메인 요리에서 뭐 돼지고기가 또 다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소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렇게 똑같은 재료가 중복되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리 방법도 뭐 튀기거나 뭐 끓이거나 뭐 이런 조리 방법도 같게 이렇게 제공이 되면, 같은 게 이렇게 중복이 되면 고객들이 이렇게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료나 소스나 조리 방법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다 다르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이렇게 종류라든지 이렇게 그 똑같기 때문에, 고객마다 메뉴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A 코스는 뭐 소고기라고 하면 B 코스는 가금류 아니면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이것만 메인 요리만 다르고, 나머지 메뉴는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A 코스든 B 코스든. 근데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코스, B 코스를 주문하게 되면 스테이크냐 돼지고기냐 그 다음에 뭐 가금류나 이런 정도만 다르지 다른 거는 다 똑같으니까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이 일정해서 주방의 인력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 요리는 조리 과정이 딱 뭐 정해져 있고 다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능숙한 주방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그렇게 뭐 이 코스 요리 나갈 때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코스이기 때문에, 요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력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가 일단 절약이 되고, 서비스 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주방 인력도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고객들이 코스 요리를 주문을 함으로써 매출이 1인당 딱 가격이 정해져 있죠.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테이블에 4명이 와서 4명이 다 코스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3만원씩, 4만원씩만 해도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니까 호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은 인건비로서 재료비도 절감이 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서비스 직원들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매출액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품요리 레스토랑입니다. 일품요리 레스토랑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가 메뉴를 보면 그 코스 요리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다면 이거는 코스만 A 코스, B 코스, C 코스만 시키면 알아서 음식이 계속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일품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수프가 있으면 수프 종류가 여기에 있고 샐러드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가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각각 이 종류별로 이렇게 있으면 고객이 주문을 할 때 오늘은 어떤 샐러드 하나 하고 스테이크 하나 이 두 개만 주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손님은 숲 하나 하고 메인 요리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객이 그때 먹고 싶은 거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만 주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코스 요리보다는 양이 좀 더 많고 이렇게 그 따로 주문을 해서 코스별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문에 따라서 요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 요리와 달리 고객이 원하는 요리와 가짓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품 가격으로는 정식 요리보다 비싸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코스 그 코스 요리를 A 코스를 시켰는데 A 코스가 뭐 5만 원이라면 그 일품 요리를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을 때 스테이크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테이크도 뭐 코스 요리에는 스테이크가 130g이면 일품 요리를 하면 200g이 됩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뭐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작은 양에 나왔다면 여기 좀 더 큰 많은 양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따져봤을 때 A 코스가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뭐 샐러드랑 그 스테이크를 시키는데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보다는 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그 성향에 따라서 코스 요리로 할 것인지 일품 요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호텔마다 이렇게 그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코스 요리와 단품 요리를 같이 판매를 하는 레스토랑이 주로 이제 그 커피숍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식 레스토랑인 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어떤 레스토랑에는 코스 요리 일품 요리만 또 제공이 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서비스 형식에 의한 분류는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러시안 서비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셀프 서비스, 이렇게 카운터 서비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서비스 형식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 레스토랑은 종사원에 의해서 접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사원이 직접 접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서 고급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조리와 서비스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요리사와 서비스 전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제공 시간과 식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식사를 늦게 하면 그 코스 요리일 경우에 식사를 늦게 하면 식사 제공하는 시간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식사가 거의 일행 중에서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가면 또 그 다음 음식을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사 제공 시간이 그 고객들이 늦게 식사를 하게 되면 늦게 그 다음 요리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인과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게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낮죠. 거의 뭐 특히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회전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보통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더라도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주로 이제 그 식사를 빨리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테이블 회전이 한 번 더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식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더 매우 깁니다. 점심시간보다 뭐 더 2배, 3배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저녁 시간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은 전문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전문 요리사. 그냥 뭐 일반적인 요리사라기보다는 전문 요리사, 그 요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요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팁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레스토랑이든 객실이든 호텔을 이용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에 10%의 그 서비스 차지와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1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의 서비스 차지와 10%의 그 세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여기에 그 10%의 봉사료, 서비스 차지가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팁을 줄 필요가 없지만 객실이든 레스토랑이든 줄 필요가 없지만 그 외국에 가서는 식사 끝나고 나서 팁을 반드시 자기가 먹은 가격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팁을 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에티켓으로
그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레스토랑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를 먹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중에 계산할 때는 그냥 1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봉사료 10%하고 세금 10%하고 해서 12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레스토랑이든 객실이든 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자기가 먹은 가격에서 10에서 15%의 팁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 레스토랑에서는 맛과 품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맛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그 재료의 품질이 아주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출도 고품격 연출이 필요합니다.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는 물론 그 제공되는 그 테이블웨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굉장히 고품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고품격 연출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잠깐 데워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이 주방에서 그대로 고객이 주문한 대로 요리를 해서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 직원뿐만이 아니라 주방 직원과 그 다음에 백사이드 직원까지 해서 이렇게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레스토랑보다 많이 비싸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안 서비스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서 플래트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래트 서비스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러시안 서비스의 그 장점, 플래트 서비스의 장점을 보면 만원 인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우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음식의 재사용으로서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성향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프렌치 서비스보다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중식 레스토랑에서 주로 많이 그 서비스가 되는데 중식 레스토랑은 주로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이 이제 큰 라운드 테이블이 있죠. 큰 라운드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보통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8명에서 이렇게 10명 정도 테이블에 고객이 앉아 있으면 직원 그 서비스 이제 보통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서비스를 하면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코스 요리를 주문을 했을 때 그 각 코스마다 이렇게 이제 큰 그 플레이트, 큰 접시가 있습니다. 큰 접시에 10인분의 음식을 이렇게 담아서 주방에서 나옵니다. 10인분의 음식이 담아서 이렇게 큰 접시에 나오면 그 서비스 직원 한 명이 스푼하고 포크를 이용을 해서 이 음식을 1인분씩 이렇게 담아서 1인분씩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인분씩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아주 좀 뭐죠? 이제 많은 인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아하면서도 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음식의 재사용으로 낭비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어떤 고객은 나는 이 음식은 뭐 먹지 않겠다. 아니면 조금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음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먹고 싶은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남은 음식을 버리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사용으로서 낭비를 줄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의 성향에 맞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뭐 많이 먹는다든지 적게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프렌치 서비스, 프랑스식 레스토랑보다는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프랑스식 레스토랑보다는 약간 정중한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 설비 장치로 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식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이나 10인 정도 테이블, 큰 테이블이 한 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되는 고객은 마지막으로 서비스 되는 고객은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손님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이 식어질 수도 있고, 또 냄새, 다른 사람한테 그 서비스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미리 이제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냄새만 보기도 하고 냄새만 맡게 되다가 보면 나중에 마지막 사람한테 갔을 때는 음식이 조금 식게 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냄새에 이미 적응이 돼 있어서 음식에 좀 뭐랄까요, 맛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서비스는 플레이트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이트는 이제 접시를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형태로서 개개인의 접시로 서비스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음식을 개별 접시에 담아서 서비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1인당 하나씩 이렇게 서비스, 개인 접시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빨리 주방에서 개별 접시에 이렇게 음식이 담겨서 나오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혼자서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을 다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직원이 2명, 3명이서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금방 끝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식 있는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고요. 물론 그냥 접시만 가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할 때 굉장히 정중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주방에서 준비를 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서비스 직원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고객한테 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됩니다.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시스템은 그 고객 관점에서의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 셀프 서비스는 인건비 절약으로 인해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객이 가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고객이 직접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또 그릇도 직접 치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직원이 거의 필요가 없고 음식을 만드는 직원과 그 다음에 계산하는 직원만 필요하면 되니까 나머지 직원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른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고객이 다 하기 때문에 임금비가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을 해서 양껏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팁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원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값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관점에서의 장점은 식사 시간이 짧아서 테이블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주문을 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직접 치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뭐 오래 먹을 음식도 아니지만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 이용을 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주로 간단한 음식을 빨리 먹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먹고 나서 바로 치우고 바로 이제 가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불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그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 서비스하고 또 테이블을 치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불평이 발생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음식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크게 불평할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림표의 요리수가 적으므로 원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 시스템은 그 메뉴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스템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상이 정진이 됩니다. 물론 그 메뉴가 간단을 하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이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박리다매라는 이러한 말도 있듯이 이유 남는 거는 적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상이 정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원 종사원으로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 직원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은 전문 요리사가 필요했지만 셀프 서비스는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지가 않고 그냥 그 음식을 조립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조금만 누구든지 한 뭐 10분, 20분만 배워도 할 수 있는 요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문 요리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햄버거 가게에 있다면 햄버거를 만들게 되면 빵을 구워서 밑에 빵을 깔고 그 위에 뭐 야채를 넣고 그 위에 패티를 넣고 또 위에 야채 넣고 뭐 이렇게 소스 뿌리고 위에 빵을 덮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요리가 아닌 그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그 매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서비스 시스템 레스토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